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335선에서, 즉 종합주가지수 2490선에서 횡보를 하였고, 해외 시장도 옵션 만기 영향으로 상승은 했지만 한 20%쯤 부족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름이 하루에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와버렸는데, 시장이 정말이지 김치국 거하게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목전에 둔 채 횡보를 하였는데요. 파생시장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파생시장을 본다면 D-Day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상회하는 그런 강세 흐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하루 만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선물 매수 6,200억, 그리고 현물도 4,560억을 매수하고 또 콜옵션도 106억이나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상방을 엄청나게 치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잘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현물 매수는 삼성전자를 3,550억 넘게 매수한 등 대량의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는 TSMC 숏, 삼성전자 롱이 이 페어 트레이딩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외의 현물 매매는 그당 자동차주주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선물 매수는 시장을 계속 강세로 본다면 미결제약정이 늘어나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선물 미결제약정은 27만 6천 계약으로 이번 미결 바닥권인 27만 계약을 향해 빠르게 내려가 버렸죠. 즉 오히려 상승 파동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물론 상승 파동이 끝났다는 것과 숏 배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러나 일부가 기대하는 이른바 산타 랠리를 위해서 계속 롱포를 쌓아가고 미결을 늘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콜옵션 106억 매수는 무엇인가 하면, 어제 개인이 등가격에 가까운 행사가인 337이 콜옵션을 대량 매수를 했어요. 이거 저는 델타 H로 보는데, 이거를 오늘 개인들이 청산하면서 변동성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포지션을 털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 마감 후에 시장이 어떻게 끝났다, 이런 결과만 보고 시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연속된 시장 흐름을 디테일하게 추적하면서 이런 시황을 쓰는 게, 이게 트레이더가 작성하는 시황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겠죠. 그런데 유튜브 시황 중에서 이 정도의 디테일을 챙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맨날 델방꿀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참 피곤합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클래스별 옵션 동향을 보면, 콜 클래스에서는 현재 수준이면 미결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적극적인 미결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풋클래스 또한 외가격 위주로만 미결이 증가하고 있고, 더 높은 델타의 미결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상방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콜옵션 스퀴즈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우리 증시는 지금 옵션 만기가 지났죠. 그리고 고가권에서 이틀째 뭉개고 있어요. 어제 개인들이 델타 해칭이 있었다가 오늘 풀렸는데,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상방은 점점 닫혀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310 이하로 내려가려면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최소한 330선에서의 뭉개기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수요일에 있었던 선물 베이시스 강세 현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외국인들이 아무리 상방을 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루 종일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장중에 몇 차례 눌림이 나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막아냈고요. 반대로 상승의 흐름 또한 철저히 막혀서 양옵션 프리미엄을 누르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차월물 옵션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차월물 옵션은 변동성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유럽이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로스탁스 50 옵션은 금요일 유럽 세션 점심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8시까지 주문을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시장이 만약에 변동성 매도 장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꼼짝없이 시세가 가두리를 치게 돼요.
그러나 차월물은 계속 거래가 되고 점심때까지 시장을 붙들어둔 트레이더들이 이 해지 목적으로 쌓은 포지션을 순차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점심 이후에는 시세가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죠. 유럽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번 옵션 만기가 끝나면 시장이 다시 아래쪽으로 다시 열릴 수 있겠다, 이런 베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유럽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증시가 최근 빠르게 상승했지만 이 옵션 만기주로 인해서 시장이 쉬어가는 것이지,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상승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붙잡아둔 시장이 강력하게 튀어오를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특히 금리 인하의 희망으로 베팅한 쪽들이 그러한데, 뭐 어떤 논리가 맞든 간에 이번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일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전일이 눌림이 과했다고 본 것인지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올랐는데요. 채권 시장이 상승과 달리 통화 시장은 그동안 강세였던 비달러 바스켓들이 엔화 빼놓고는 대부분 눌림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이 신규 실업시장 건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둔화가 나오니까 금리가 내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달러가 아주 시원하게 부러졌어야 정상이죠. 물론 지표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유로화가 급등한 등 달러가 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가 죄다 도루묵이 되어버렸죠. 사실 유럽이 지금 미국한테 너네들 고용 꺾였네, 이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니죠. 비달러 바스켓 중 어제 강세를 보였던 룬이나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들 위주로 또 세게 얻어맞아버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결국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전일이 채권 시장 강세 현상은 어떻게 보면 연말 북클로징 시즌이 진행되면서 채권 숏포지션이 슬슬 버텨가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선하고요. 반면 달러가 시원하게 강세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올해 내내 진행된 이 슈퍼달러 배팅이 청산되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엔화, 오늘 타 통화들이 계속 눌리는 가운데 엔화는 장중한 때 다시 150.5엔을 가는가 싶을 정도로 강세를 보였어요. 일단 이번 주는 그렇다 쳐도 다음 주에 150엔 깬다? 그러면 엔화 콜옵션 매수가 올해의 마지막 수익 전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엔화도 마찬가지로 연말이 갈수록 올해 엔화 숏을 친 쪽에서 포지션을 걷어내려는 그런 압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트리거인 이 150엔 안쪽으로 들어와줘야 시세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포지션을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아시아 세션에서는 눌렸다가 유럽 세션에서는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왔죠. 결국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장중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음봉이 나와버렸는데요. 오늘 유가가 폭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상품 시장이 못 간다는 것은 지금이 증시 강세가 지속될 수 없는 이 옵션 만기에 의해서 억지로 붙잡힌 시장이라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합니다. 기름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이 트레이더들이 CTA들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 12월물 텍사스 기름이 최종 거래를 맞기 때문에 그 전에 서둘러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브렌트 기름도 그동안 80달러 선을 계속 지키다가 이 매도가 워낙 강하게 쌓이다 보니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결국 사단이 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매도세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이면을 봐야 되죠. 유가가 그동안이 중요 지지선이었던 이 80달러,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이후 갭 상승했던 84달러, 그리고 이후에 88달러 찍고 내려오면서 지난주에 스탑로스가 나왔던 75달러 선으로 내려올 때 투자자들은 이 하락이 명백한 수요 감소로 인한 하락임을 의식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증시 계속 달리고 또 유가도 바닥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옵션 만기 전에 79달러 넘기니까 그런 거는 잠깐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옵션 만기 때 계속 유가 눌렸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선물까지 이제 만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던졌다라고 보는데, 자, 이걸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것은 12월 잠깐만요. 오케이. 이것은 CLG3, 그러니까 12월물 선물과 CLH4, 그러니까 내년 3월 거 그 선물의 스프레드 차트예요. 이걸 보면 이 9월에 굉장히 강력한 투기가 들어왔다가 이게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 기름 시장에 이렇게 투기적인 과수요가 있었고 이게 다시 뒤집히면서 손절이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증시 참여자들은 이 유가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옵션 만기 끝나고 이 투기 수요가 주식시장에서도 빠져나간다? 과연 계속 강세가 이루어질지 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역대급으로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과 함께 러셀은 시원한 조정이 나왔는데요. 강보권에서 출발한 러셀은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하면서 새벽 1시 40분에 정확히 마이너스 2%를 찍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저런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건 제가 차트를 안 틀어놨는데 네, 이 차트를 보면 이 러셀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시가 강보합 출발해서 쭉 밀은 건데 이거는 이평선 돌린 과정 중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락이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자, 그러나 이렇게 러셀이 장중에 2% 조정을 보인 반면 나스닥과 S&P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죠. 오르려고 하면 매도가 쌓이고 내리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받쳐대면서 지수를 철저히 가두리를 쳤는데요. 오늘 S&P 지수의 진폭은 사실상 고점과 저점이 30포인트, 그것도 30포인트도 이게 움직인 건 맞냐 싶을 정도의 지루한 박스장을 보였어요. 이렇게 낮은 실질 변동성을 보이니까 단기 변동성은 개장 초에는 9포인트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9일 변동성도 11포인트까지 내려가는데요. 차트를 볼게요. 요게 원데이 변동성, 이게 시초가에는 9포인트에서 출발했죠. 그 11월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포함됩니다. 이때 이 투기적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보면 이때는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니죠. 그런데 9일 변동성 11.81포인트 바닥권이죠. 그리고 28일짜리는 이제 14포인트에서 더 이상 변동성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도 이번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변동성이 살아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다 놓고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전일 신고가 갱신했던 종목들 중 최상위 종목 몇 개를 빼고는 조정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테슬라를 누르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또다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구글 이런 것들이 매수가 없었으면 시장은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다운이 마이너스 2.3%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로 시가에 다 말아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 시장은 옵션 만기 영향으로 철저하게 가두리를 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옵션 만기 영향을 받지 않은 러셀은 마이너스 2% 조정을 보인 게 이게 저는 정상적인 시세였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금리 영향 노래 부르는 분들 계시죠? 자, 오늘 금리 내려갔죠? 근데 왜 러셀이 조정받았을까요?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좀 꿰다 맞추는 것이고, 그냥 러셀은 기술적 조정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S&P나 나스닥은 철저히 옵션 만기 때문에 가두리를 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또 하나 의미있게 볼 것은 월마트가 실적 가이던스 이야기하면서 무려 7.9% 급락이 나왔는데 이 소매업체가 어떻게 디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할 수 있을까요? 면제부를 받으려는 것인지.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지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일반적인 상품 가격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하락을 했고 앞으로 몇 달간 디플레이션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럽도 경기 침체, 미국도 경기 침체? 단지 하드냐 소프트냐 어쨌든 랜딩은 랜딩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의미있게 볼 종목 하나 더 소개하면 이 로비눈 마켓츠, 한국증권으로 키움증권 같은 회사죠. 얘가 계속 하락하면서 사실상 키움증권? 키움이 열받을 수 있겠네요. 토스증권이라고 할게요. 여하튼 이게 계속 하락하면서 사실상 YTD 수익률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반납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 간다? 이건 좀 아니지 싶어요. 자, 여하튼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징그럽게 가두리를 쳤고, 자, 이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SPX 인덱스 그리고 SPW 인덱스, 그러니까 이건 S&P 500 인덱스, 그리고 이거는 동일 가중 지수예요.
자, 이게 약하다는, 요 주황색이 약하다는 것은 이 S&P 지수가 상대적으로 대형주에서 붙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중소형주들이나 하위 종목들은 여지없이 눌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미국이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천 아파트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썰물에 해루질하고 신나게 놀잖아요. 근데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짜 최대한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사실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철수를 시작해야 되죠. 이렇게 시장이 전환되는 순간은 느닷없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게 A형 하락은 아닐지라도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바닷가에서 수영복 입지 않고 물놀이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 싶어요. 이 옵션 만기 때문에 시장이 안 빠지고 있는 것을 시장이 강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보합 출발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콜옵션 프리미엄이 눌림 이어질 것으로 봐요. 하지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옵션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서 해당 구간에서 계속 포지션을 쌓잖아요. 그러면 홀매도 수량을 과하게 쌓을 수 있죠. 아무리 이 구간을 고점권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는 정해진 수량 이상을 쌓으면 위험해요. 즉 내가 종합주가지수 2450에서 2530 구간에서 홀매도를 150개 쌓겠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어쨌든 250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100개까지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쌓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지수는 사실상 제자리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오늘 쌓았으면 오늘은 지수가 내려가면 일부는 푼 매도를 어느 정도 해서 델타를 줄여주는 것도 좋고요. 또 지수가 또 횡보를 하게 되면 매도를 더 쌓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미국이 옵션 만기에 마지막 랠리 펼친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이없는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다음 주에 갭상승 나온다. 그거는 저는 또 저로의 숏 추가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간에서 사용하기로 결심한 레버리지만 사용하자. 요게 핵심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장중에 나스닥 매도 진입했는데 옵션 만기주답게 꼼짝마 가두리를 치니까 포지션을 치울 수밖에 없었고요. 나스닥 매도 2개 그리고 엔화 콜옵션 매수만 들고 있는데 이 옵션 만기가 끝나면 유로스탁스 매도 포지션 다시 쌓고 나스닥 매도도 다시 쌓을 계획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포지션 쌓을지는 멤버십 게시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성이 뒤틀어지고 숏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생각도 늘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인생은 좀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트레이딩은 냉정해져야 되죠. 저는 도저히 롱을 잡을 수 없는데 시장이 과하게 낙천적이다? 이러면 숏 잡아야 되죠. 물론 지금처럼 AI 내러티브엔 이성이 마비되고 옵션 만기에 투기적 포지션까지 불붙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량 조절을 해야 되지만 시장이 힘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다시 숏을 공격적으로 쌓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